한 강의에서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 지금부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었을까? 아마 없었을 것이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자연스레 코끼리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그것이 코끼리의 큰 몸집이건 긴 코건 온순한 이미지이건 특정한 방식으로 코끼리를 생각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코끼리에 대한 개념이 이미 머릿속에 있기 때문이다. 저명한 인지 언어학자인 조지 레이코프는 이러한 예시를 들어 프레임을 설명했고, 우리는 프레임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고 하였다. 프레임이란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뇌로 생각한다. 생각은 뇌에서 신경회로를 통해 전달된다. 그런데 우리 뇌가 하는 일의 98%는 의식 수준 밑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 신념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 수 없다. 스스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착각이다. 우리는 자신을 완벽히 알 수 없다. 살아가면서 추상적이고 여러 가치를 함축하는 개념들을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개념들로 사고를 형성한다. 신경과학에 의하면 사고 구조를 이루는 이러한 장기적 개념들은 뇌의 시냅스에 구체화되어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규정하는 정신적 구조물이 형성되고, 이것이 바로 프레임이다.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까? 당장 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이 넓은 세계와 수많은 사람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확실한 걸까? 우리는 감각을 통해 정보를 습득한다. 쉽게 말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으로 세상을 이해한다. 해가 뜨고 시야가 밝아지면 아침이라는 걸 깨닫고, 도난 경보기가 울리면 도둑이 들었다는 걸 깨닫는다. 이런 직접적인 정보는 쉽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럼 지구온난화는 어떤가? 브렉시트는? 트럼프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할까? 뉴스다. 우리에겐 뉴스가 있다. 뉴스는 세상에 널브러져 있는 많은 정보를 주워다가 친절히 우리에게 제공한다. 그럼 된 거 아닐까? 하지만 문제는 뉴스의 본질에 있다. 뉴스는 존재하는 모든 현실을 그대로 제공하지 않는다. 뉴스는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현실들 중 몇 개를 선택하고 재구성하여 보여준다. 선택과 재구성에는 특정 현실과 가치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들어가기 마련이다. 즉, 뉴스에 담긴 의도에 따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 알게 모르게 형성된다. 뉴스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지속해서 프레임을 형성하고 재구성한다. 우리는 평상시 어떤 현상을 해석할 때, 뉴스 기사를 볼 때, 심지어 친구들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을 볼 때조차도 프레임을 통해 바라본다. 프레임은 무의식적으로 형성되고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내 프레임에 맞지 않는 사실은 무시되고 내 프레임에 적합한 사실만이 의미를 부여받는다.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정확히 말하면 사실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그렇게 멍청하고 비합리적이라고 반문하고 싶은가? 안타깝지만 사실이다. 우리는 멍청하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격언도 있지 않은가? 그리고 또 우리는 비합리적이다. 이미 행동경제학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비합리성을 낱낱이 파헤치지 않았는가? 따라서 사실이 의미가 있기 위해선 사실을 기존 프레임에 맞게 전달하거나 기존 프레임 자체를 재구성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실을 프레임에 맞게 전달하거나 기존 프레임을 재구성하면 사람들에게 특정하게 의도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이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프레임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 프레임은 어떻게 형성될까? 우리 세계에는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복잡하고 여러 가치를 지니는 추상적인 개념들이 많다. 한마디로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 신, 돈, 세금, 성 등 우리가 이러한 개념들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은유가 필요하다. 우리가 지각하는 개념들은 대부분 은유를 통해 효과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금처럼 소중하고 한정적이어서 아껴 사용해야 한다. 이런 은유는 사회 통념으로 자리 잡고 많은 이들의 생각 속에 뿌리 박힌다. 프레임은 낯선 것을 낯익은 것을 통해 설명하는 개념적 중심 은유를 바탕으로 형성된다. 그럼 프레임은 어떻게 이용될까? 많은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다. 명백히 진실로 보이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프레임이 단기간에 형성될 수 없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인지과학에 따르면 뇌의 기존 신경회로망에 들어맞지 않는 진실은 재빨리 새로운 신경회로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따라서 한번 프레임이 형성되고 나면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과 우리의 행동이 규정된다. 그래서 세상은 특정 프레임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세상은 기존의 프레임을 더욱 강화한다. 우리 삶에서 프레임이 가장 잘 이용되는 정치 무대를 살펴보자. 정치권은 서로 다른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고 서로 대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정치인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까? 더 나은 사회 만들기? 우리 현실을 파라다이스로 만들기? 자신의 정치 철학의 옳음을 증명하기? 뭐가 됐든 궁극적 목표로 통일되긴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인들 모두가 같이 공유하는 1차적 목표는 무엇일까? 바로 승리다.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 말이다. 최소한 내가 선거에서 승리해야 자격을 얻어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고 추가적인 목표를 이뤄낼 수 있다. 정치인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반대 진영의 상대보다 더 많은 표를 얻어야 한다. 그렇다면 상대 진영보다 먼저 더 많은 사람이 공유하는 프레임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아직 뭔가 모호한가? 그럼 정치인들이 프레임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간단한 예를 통해 살펴보자. 세금 폭탄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세금 폭탄은 보수 진영의 프레임이다. 보수 진영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자유다. 따라서 보수 진영은 개인의 재산권을 중요시한다.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폭탄은 무기다. 무기는 사람을 해치는 용도로 자주 쓰인다.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은 폭탄이 떨어지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세금은 나쁜 것이다. 그럼 재벌개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재벌개혁은 진보 진영의 프레임이다. 진보 진영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평등이다. 진보 진영은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사는 삶을 중요시한다. 소수의 재벌은 많은 부를 가지고 살아간다. 따라서 재벌들은 불평등을 초래한다. 개혁은 새롭게 뜯어고치는 걸 의미한다. 뜯어고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걸 바르게 하는 것이다. 재벌은 개혁되어야 한다. 재벌은 문제가 있다. 이런 예들이 바로 정치권에서 이용하는 프레임이다. 그럼 언론 쪽은 어떨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언론의 프레임을 연구한 국내 논문이 있다. 논문의 분석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자. 사건 발생 직후인 1단계에서는 두 언론사 모두 참사에 대한 사실 전달의 목적을 두었고 국가적 재난이었기에 사용하는 프레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2단계에 들어가서 보수 성향의 조선일보는 정부와 여당으로 몰리는 책임론에서 유병헌 비리 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프레임을 사용했고 한겨레는 본격적으로 정부 책임론을 강조하는 프레임을 사용했다. 3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정치적 안건이 등장했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두 언론사의 프레임에 큰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조선일보는 정부와 여당을 옹호하며 세월호 특별법과 그와 관련된 수사권 및 기소권 요구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한겨레의 경우 집중적으로 유족들과 관련한 다양한 기획기사들을 내보내고 야당을 지지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사건 그 자체보다 정치적 갈등이 두드러졌다. 이렇게 언론과 정치권은 자신들의 시각을 우리의 프레임에 넣으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의 프레임을 구성한다. 프레임은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 프레임은 모든 것이다. 누군가 프레임을 이용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조종하고 현혹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프레임에 대해 인식하고 의식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형성된 프레임에 갇혀 평생을 살고 싶은가? 현혹되지 말자. 멍청하고 비합리적이지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중에 인간이 가장 똑똑하고 스스로 급격히 발전한 것 또한 사실이다.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생각하면서 현실을 바라보자.